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지난 1월 견적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2월 견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가능하면 이해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달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분들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웬만한 거는 다 말할 테니까 적어도 40만원대 견적까지는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짜는 견적은 항상 가격을 낮추면서 최소한의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제가 직접 팔거나 하진 않으니까 뭐 연락처를 달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댓글 남기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업자라면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모니터 관련 영상을 찍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이번 1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며칠 전에 인텔 i9 9400F가 출시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는 인텔 9세대 CPU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나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꼭 외장 그래픽을 쓰셔야만 화면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이 출시되었습니다. 나 게임 좀 합니다 하는 사람은 RTX 2060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GTX 1070에서 1070 Ti 사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45만원 근처죠. 그 다음으로는 인텔 B365 보드가 출시되었는데요. 인텔 8세대와 9세대 CPU에 호환되는 B360 메인보드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메인보드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B365 메인보드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B365에 대한 내용이 없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을 미리 봐볼까요? 2월 7일에 라데온 7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16GB VRAM이 탑재되었지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많은 VRAM이 필요 없다면 선택하지 않는 쪽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2월 중순쯤에 GTX 1660ti가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RTX 2060보다 10%에서 20% 정도 성능이 낮고요. 가격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더 싸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서 고정 댓글에 나중에 의견을 추가해 줄게요. 또 라이젠 3세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견적에서 지금은 컴퓨터를 맞추기 좀 애매한 시기라고 했었죠. 1월에 있었던 CES 2019에서 RTX 2060이랑 라이젠 3세대 CPU가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RTX 2060은 출시되었지만 라이젠 3세대 CPU는 출시가 안 됐어요. 라이젠 3세대는 빨라야 5월 말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2월 견적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월 견적에서는 라이젠 5 2600X를 썼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i5 9400F가 생각보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더 좋아서 이번 견적에서는 i5 9400F가 전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이젠 2600X 구성에는 34만원 정도, 9400F 구성 경우에는 29만원 정도인데요. 사실 2600X가 아니라 2600을 쓰고 수동으로 CPU와 램을 모두 오버클럭 해준다면 9400F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인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이나 게임 성능 면에서 더 좋은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 번으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픽카드마다 행사하는 게 있어요. RX 570, 580의 경우에는 레지던트 이블 2, 데빌 메이 크라이 5, 더 디비전 2 이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받으실 수 있고요. RTX 2060이랑 2070 경우에는 앤썸이나 배틀필드 5 중에서 하나를 받으실 수 있고요. RTX 2080이랑 2080 Ti 경우에는 앤썸이랑 배틀필드 5 두 개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통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 게임 쿠폰이 중고나라에 한 3, 4만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물론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RX 570으로 오버워치 돌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유튜브에 RX 580 오버워치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세요. 직접 자기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통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은 CPU 정보도 공개하기 때문에 대강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으셔도 저도 결국 그런 사람들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월간 견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난달이랑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난달이 제가 잠시 수고하겠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용산에 현금을 들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용팔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판매 행태를 보이는 용산 업자들을 욕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용산을 가셔도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 다나와 최저가에 맞춰준다는 곳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다나와 최저가보다 더 싸게 해주는 곳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업체는 추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다나와랑 비슷한 사이트인 행복쇼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맞추시면 대부분 다나와보다 10% 정도는 싸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여기서는 아까 말한 용팔이가 많습니다. 주문을 넣으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재고가 없다거나 뭐 가격이 올랐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뭐 1만원 정도로 얼마 안 나면 살만도 한데 좀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냥 주문 취소하시고 그 행복쇼핑 내의 다른 판매점을 찾으셔가지고 다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결제를 가급적 평일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슬슬 40만원대로 넘어가 보죠. 전체적으로 80만원 이상대에서 CPU가 바뀐 거 말고는 다 비슷해요. 근데 케이스를 조금 더 쿨링이 원활한 걸로 바꿨고요. 이대로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없는 구성으로 선택했습니다. CPU는 레이블릿지 2200G 쿼드코어가 들어갔고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따로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장 그래픽으로도 롤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고요. 나중에 그래픽카드만 꽂아주시면 최신 게임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CPU입니다. 램은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4기가 듀얼로 구성했고요. SSD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마이크론 MX500을 선택했습니다. 하드는 도시바 1테라 P300을 선택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웬만하면 이걸로 하시되 다른 원하시는 회사가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윈도우랑 게임 한두 개 정도만 SSD에 까시고 나머지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드에 담아두시면 돼요. 뭐 하드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빼셔도 되고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T500을 골랐는데요. 솔직히 케이스가 컴퓨터의 뽀대를 자랑하기 때문에 다나와 케이스에 들어가셔서 미들타워나 빅타워 중에서 디자인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M이 붙어 있다면 호환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눈에 보이는 거는 케이스라서 케이스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세요. 다음 견적은 60만원대입니다. 아까 1번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추가한 건데요. RX 570 8기가가 추가되었습니다. RX 570은 1060 6기가보다 10% 정도 떨어지는 성능이지만 가격은 2배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픽 램도 8기가라서 유리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벌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장이 없는 거고 제가 선택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정품이나 벌크나 동일한 3년이 AS 기간을 보증해 줍니다. 이 견적으로는 배그 국민 울트라 옵션에서 최저 60프레임 방어 정도가 가능하고 로스트아크 중옵션 이상에서 레이드까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80만원대입니다. CPU가 4코어에서 6코어로 올라갔고요. 이 CPU에 벌크 플러스 쿨러가 보이시죠? 인텔 CPU에서 벌크는 정품 박스가 없고 AS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제품입니다. 하지만 CPU가 고장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이라서 2, 3만원 정도 더 싼 벌크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벌크가 아니라 벌크 플러스 쿨러를 하셔야지 기본 쿨러가 따라옵니다. 9400F 정도면 기본 쿨러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원한다,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쿨러나 하나 사셔서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를 이제 좀 자주 보실 텐데요. 이게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입니다. H310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대 B360 보드와 동급의 전원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원대에서는 램을 8기가에서 16기가로 올리고 그래픽카드도 RX 570 8기가에서 RX 580 8기가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애매하신 분들은 램이나 그래픽카드 둘 중에 하나를 뭐 8기가로 하시던지 RX 570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둘 다 빼시던지 하면 괜찮을 거예요. 파워도 여기서 600W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닉스 파워가 80 플러스 인증에 용산에서 가장 잘 팔리는 파워 중에 하나니까 그냥 믿고 사셔도 돼요. 아마 이 80만원 견적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웬만한 게임들은 무리 없이 다 돌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110만원대인데요. 그래픽카드만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출시한 RTX 2060이고요. 이 제품이 그나마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서도 AS나 전원부나 쿨링이 가장 낫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견적에서도 뭐 특별히 손하는 제조사가 없으시다면 웬만하면 제가 선택한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10만원 견적은 내가 게임 좀 한다, 나 게임 많이 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컴 방송 돌리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견적입니다. 제 고정 댓글이나 우측 상단 위에 보면 원컴 방송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텔 퀵싱크나 엔비디아 NVENC로 원컴 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94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장 그래픽이 있는 i5 8400이나 8500이나 8600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CPU만 바꾸고 메인보드는 그대로 냅두셔도 돼요. 그 다음은 130만원대인데요. FHD 모니터가 아니라 QHD 모니터라면 적어도 130만원대를 사셔야지 웬만한 게임이 가능할 겁니다. QHD 모니터로 가는 순간 사양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적어도 RTX 2070은 쓰셔야지 배그 60프레임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CPU도 아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게임의 조예가 깊으시다면 이견적으로 구매하세요. 90만원대인데요. CPU가 i5에서 i7으로 6코어에서 8코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근데 메인보드가 B360이죠. 인텔의 경우에는 Z가 붙은 메인보드만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즉, 이 견적은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견적이에요. 하지만 인텔 9세대의 경우에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버클럭 한 거랑 안 한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요. 아니 그러면 왜 오버클럭이 가능해서 더 비싼 K CPU를 넣었냐? K가 안 붙은 CPU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고정 댓글에 추가해둘게요. 190만원대 견적은 8코어 CPU에 기존보다 클럭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최저 프레임 방어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UHD 환경을 구매하신다면 이 정도 견적은 해야지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쿨러는 서머랩 트리니티 화이트 쿨러를 추가했는데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자, 200만원대입니다. 아까 190만원대 견적에서 15만원 정도만 더 하시면 오버클럭에 좋은 메인보드인 Z390 X4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버클럭 안 하실 거면 그냥 190만원대 사셔도 돼요. 마지막 대망의 270만원대입니다. 가성비는 떨어지겠지만 가심비는 최고인 그런 구성이죠. 인텔 i9 9900K 8코어 16스레드 CPU에 RTX 2080 Ti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파워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850W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높은 용량의 파워도 가능하긴 한데 뭐 액체 질소로 냉각하고 이러실 거 아니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게임 FHD에서는 옵션 타입이 필요 없고요. 4K 60프레임에서도 웬만한 게임은 다 정복이 가능할 겁니다. 게이머 기준 최고가, 최고 성능이 견적입니다. 아마 이 견적으로 구매하시면 10년 뒤에도 웬만한 게임은 다 잘 될 거예요. 궁금한 점 따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